그 사이클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가 힘들었다, 재밌다, 힘든 거는 금방 잊으니까 또 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접고 잔다. 자거나 아니면 산책을 가요. 다 같이? 아니요, 그냥 혼자. 다 같이는.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JTBC PD로 시작해 지금은 스튜디오 수재에서 이사를 맡고 계신 백승엽 PD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수재에서 이사이자 PD를 맡고 있는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PD님을 삶은 계란을 모시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한데요. PD님께서 저희 학교에 특강을 하러 오셨고 그때 마침 저희 제작진들이 특강을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다 보니 이분은 진짜 섭외해서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기획안을 급하게 준비를 해서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아마 특강 중간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와서 말씀 주셨을 때 놀라긴 했는데 네. 한편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안을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또 좀 놀랬었고 근데 뭔가 어쨌든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 감정으로 어쨌든 바로 와가지고 말씀 주시고 하는 거 되게 용기 있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랑 여기 PD 또 한 명이랑 정말 그때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너가 말할래? 내가 말할까? 막 이러면서 되게 그 뒤에서 이렇게 짝사랑하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또 흔쾌히 응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해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나가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좋게 봐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기획안은 언제 준비가 됐던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팀이 결성되고 나면 기획안부터 쓰는 게 1차여서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할까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프린트만 급하게 다른 건물 가가지고 해오고 또 얼른 뛰어와서 그때 이렇게 드리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특강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강 이후에는 평소처럼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뭐 기획회의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네. K 직장인들처럼 네네. 보내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런 반복되는 삶이? 힘들 때도 물론 당연히 있기는 한데 사람이 생각보다 저는 빨리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힘들어도 또 좋은 날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 혹시 일기 같은 것도 쓰시나요? 한때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쓰신. 네. 그러니까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또 안 쓰다가 그렇죠. 근데 약간 글귀 정도는 남기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메모장에 막 내용은 조금 숫자 그래? 조금 그 일기장이 이제 살짝 감정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막 일이 엄청 바쁠 때는 못하고 한창 제일 많이 썼던 때가 취준생 때 취준생 때 사회초년생 때 이때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 요즘은 조금 바빠가지고 안 쓰기는 해요. 그렇겠네요. 저도 한번 일기를 열심히 써봐야겠습니다. 안 쓰셨어요? 저도 살짝 그런 편이에요. 쓸 때 좀 쓰다가 또 요즘에는 이게 저희가 2월이 사실 방송 준비 기간이라서 제일 바빠가지고 또 한참 못 쓰고 있고 개강하면 아마 또 막 새 마음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기 노트에 쓰거든요. 원래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데 네. 집에서 집 청소하다가 옛날에 썼던 거 발견해가지고 수치스러워서 못 읽겠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 다시 읽으면은 좀 그렇고. 좀 흑역사가 네. 될 수도 되게 완전 솔직하게 적으시는 편인가요? 일기에? 네. 그날의 감정, 그날의 상황 이런 거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읽어보니까 뭐가 저렇게 그랬을까? 약간 그런. 네, 그럼 다시 조금 네. 돌아와서 요즘 PD님을 설레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설레게 하는 일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퇴근할 때가 가장 설레기는 하고요. 네. 집에 가서 뭐 할지 생각할 때가 제일 설레긴 하는데 제일 가장 설레는 거는 뭐 일적으로 있어서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뭐 제가 생각하든 아니면 팀에서 생각하다가 와 이거 재밌겠다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가 제일 설레기는 해요. 근데 막 이제 계속 재밌는 걸 더 생각해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거 재밌겠다 해도 회의하다 보면은 이제 무너지거나 그럼 다시 리셋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약간 왔다 갔다. 영상을 만든 후에도 어쨌든 뭐 반응이 좋으면 재밌지만 또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다시 이제 고뇌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 일이 좋으신 거죠. 그 사이클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이 재밌다가 힘들었다, 재밌다, 힘들었다. 힘든 거는 금방 잊으니까 또 다음 재미가 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되게 참 방송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말씀해주신 그대로 정말 재밌었다가 또 갑자기 힘들었다가 이러면서 저는 되게 제 사람이 원래는 되게 평온한 사람이었는데 방송국에 들어온 이후로 되게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이상한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새롭게 아는 것들이 많기는 했어요. 원래는 저도 꽤나 평온하고 별로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워낙에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함께 하니까는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고 더 혼자 있을 때보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이었네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니면 고민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어쨌든 사람과 생기는 스트레스나 고민이니까 당사자인 사람과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려는 편이기는 해요. 어쨌든 뭐 저만의 문제면 제가 하면 되는데 네.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는 어쨌든 말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찜찜하긴 하니까 당장 풀지는 않고 좀 시간 갖고 있다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뭐가 문제였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문제를 만약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제 상황을 정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거리도 다. 그러면 회피형인 타입은 아니신? 어떤 기준으로 회피형인가요? 회피형의 기준이? 그래서 제가 아는 회피형은 주로 뭐 좀 무마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야기를 미룬다던가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준회피형인가? 그러니까 당장 하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그냥 얘기하자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가 문제였고 어쨌든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니까 네. 그 상태로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좀 하루 이틀 후에 약간 시간 잡아서 다시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풀고 넘어가기에는 찝찝해서 그렇죠. 얘기하고 가는 편.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PD님의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PD님과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PD님의 대표작들이 있죠. 그거를 혹시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작들을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과거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돌출입터뷰라는 컨텐츠랑 탐욕의 장바구니라는 네. 컨텐츠랑 최근까지 했던 거는 웬만해선 그들을 살게 할 수 없다라는 커머스형 컨텐츠를 했었었고 네. 그 전부터 이제 제가 팀원으로서 지금 회사의 같은 설립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팀원으로서 같이 했던 게 이제 왓썸맨, 내고왕 네, 그런 류의 컨텐츠들을 했었습니다. 다 엄청 잘된 유튜브에서 잘된 컨텐츠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종종 재밌게 보고는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그 스튜디오 수제의 또간집 초기 애청자로서 그 채널명이 처음에는 재밌는 거 맞아요. 올라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관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그때 얘기해도 되나? 회사 기밀. 기밀까지는 아닌데 너무 회사적으로 들어갈까 봐 싶기는 했는데 네. 그때 단순하게 어쨌든 스튜디오 수제라는 사명이 있었고 그다음 채널도 재밌는 거 올라온다이니까 어떻게 이제 다 소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아예 스튜디오 수제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통일을 하게 된 거군요. 그럼 혹시 그 스튜디오 수제의 그 캐릭터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뭔가 복주머니? 박? 이렇게 터지지 않나요? 네, 그 네, 엔딩 네, 크레딧 네. 부분에? 재밌어서 터진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 복주머니가 맞긴 해요. 옛날에 뭐 운동회 할 때 네. 오재미? 음. 오재미라고 하긴 하던데 그 음. 박 터트리기로 사용하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긴 한데 그게 어쨌든 저희 회사가 수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다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가지고. 근데 오재미가 옛날에 이제 어린 시절에는 체육대회에 오재미를 다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갔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우리랑 뭔가 좀 결이 맞네 하면서 오재미이고 오재미가 다 같이 뛰어가서 박 터트리는 게 다 같이 한번 대박 내보자. 다 같이 함께 해보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오재미가 맞아요. 정체가.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그게 막 복주머니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마시멜로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흰색이라서 그런가. 맞아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PD 일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많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촬영이든 뭐든 아예 시작 전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가 제일 재밌지? 어떤 게 제일 재밌지? 뭐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어떻게 재밌게 만들지? 그냥 그게 쭉 고민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게 고민이고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워낙에 또 새로운 고민이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고민이자 해 나가야지만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미라는 게 사람마다 어쨌든 요즘에는 취향도 되게 다르고 느끼는 재미도 그러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달라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으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재미라는 게 많이 파편화가 돼 있잖아요. 서로 보는 것도 너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영상을 이제 만든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가장 고민할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게 내가 재밌나? 뭔가 기획이든 컨텐츠를 했을 때 내가 진짜로 재밌나? 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재밌네? 그러면 이 재미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재밌을까? 저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워낙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만 재미있으면은 안 되고 그렇죠. 나도 재밌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재밌고 궁금할까? 맞아요. 이게 돼야지만은 진짜 재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파편화가 되어 있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 의도가 잘 전해졌다고 느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PD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봐왔던 프로그램들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게 되게 의도적으로도 잘 전달이 됐는데 그 세트의 연출 방식이나 뭐 슈가맨으로 등장하는 그 게스트들의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등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회차별로 달라지는 연출 방식들이 전 되게 기획 의도를 더 재밌게 더 잘 살렸다 해서 옛날부터 되게 즐겨봤던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고 기획 의도를 또 되게 잘 살렸던 거는 저도 같이 참여하긴 했었는데 내고왕이라는 컨텐츠는 또 되게 기획 의도를 색다르게 잘 표현해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광희 씨라는 네네네. 연예인도 되게 잘 활용한 네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광희 씨가 내고를 하고 나면 이제 사이트를 또 띄워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그때 맞춰서 사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샀어요. 혹시 어떤 거 사셨을까요? 저 초반에 그래도 꽤 많이 참여하고 샀었어요. 여러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좀 네. 시간 지나가지고 많이 샀었어요. 많이.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또간집에서도 또살집이라는 한 구다리를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저도 매번 사요. 정말 검증된 제품을 하시네요. 네, 내부에서도 진짜 자기 돈 내고 살만한 것들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섬세한 채널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되게 많기는 해요.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도 얼마나 재밌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컨텐츠야 여러 카테고리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갑자기 약간 뭔가 퀴즈 활용한 좀 리얼리티 컨텐츠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부터 진짜 살려보고 싶은 거는 산책 컨텐츠긴 한데 이게 그걸 어떻게 재미있게 좀 다르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저는 음악 컨텐츠 쪽에서도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특히 음악 가사로 약간 토크쇼 풀어나가는 그런 컨텐츠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항상. 그럼 평소에 음악은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출퇴근할 때 뭐 듣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다면? 저 발라드 좋아해요. 그럼 혹시 노래 추천 한 곡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노래 추천 제가 한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힘들 때 가장 많이 듣던 노래긴 하거든요. 네. 그게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죠. 밤샐 때 그냥 조용히. 출퇴근할 때도 그거 들고 뭐 퇴근할 때도 그거 듣고 가사가 정말 좋아가지고 그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노래 한참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맞아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래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럼 노래 부르는 것도 혹시 즐기시나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듣는 걸. 네, 듣는 거 좋아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PD님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방송계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대학교도 약간 이쪽 방송영상과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학 영상 동아리를 하다가 처음 이제 영상이라는 걸 접하게 됐거든요. 뭐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컨텐츠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게 그래서 하면서 되게 재밌다. 그 사람들하고 막 같이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뭐 같이 밤새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재밌고 뭐 하다 보니까는 뭐 다른 이제 일들도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뭔가 초반에는 막 PD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영상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 계속 하고 있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대학교 학과를 결정하실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그때도 원래 과 결정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심리학과도 하고 싶었고 방송영상학과도 하고 싶었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뭔가 앉아있기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음악이나 미술도 되게 좋아했고 체육도 좋아했어가지고 이거 다 합쳐진 게 방송일 같다. 방송일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렸을 때 저 그 홈비디오? 비디오 카메라로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카메라로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재밌겠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신. 그쵸. 네.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안 맞나? 고민도 많이 네네. 하시고. 최근까지도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든 적은 많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힘겨운 일도 있고 막 재미난 일도 있긴 하지만은 안 맞나라는 순간들도 있기는 해요. 워낙에 이게 그냥 영상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기획이든 아이디어의 능력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는 하다가 안 맞나 싶다가도 근데 또 재밌는 순간 오면은 재밌네 이런 사이클로 계속 가는. 그러면은 PD가 되기까지 준비를 하면서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간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꿋꿋하게 밀고 나간 원동력.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나 이거 안 하면 그럼 나 뭐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쭉 밀고 갔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고 그럼 나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잘 없어가지고 그 해왔던 거는 이거니까 그러면 이거 끝까지 한번 살려서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밀고 쭉 갔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PD를 어느 정도 희망하고 있는데 관련 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저도 많았어요. 하면서도 많았었고 하기 전부터도 이거 아니면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몰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했을 때 막 엄청 떠오르는 게 없었어서 그러면 이거 그냥 해야겠다라고 밀고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간절함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PD 중에서도 뭐 다큐 아니면 예능, 드라마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예능 PD에 가까우시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하다 보니 지금 예능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뮤직비디오 감독이거든요. 네.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고 싶긴 했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좋아하고 뭔가 거기서 스토리 뭔가 풀어내고 뭔가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도 그렇고 일하다 보니까 예능 쪽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쪽도 재밌네 하는 생각도 듣게 되어서 예능 쪽으로 가긴 했었어요. 그럼 혹시 슈가맨 이외에 혹시 PD님이 즐겨보셨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슈가맨 이외에도 재밌게 봤던 거는 옛날에 저는 인기가요 챙겨봤었어요. 인기가요, M카운트다운, 뭐 뮤직뱅크 사실 다 봤었거든요. 요즘은 조금 못 보긴 하는데 그때는 음악 프로 같은 건 다 봤었어요. 뭐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M2 뭐 아니면은 많잖아요. 음악 네. 컨텐츠들. 맞아요. 뭐 세로 라이브 옛날 뭐 딩고 때도 있었고 해서 그런 프로들을 많이 봤었고. 혹시 누군가의 팬이셨나요? 그랬을걸요? 아마 지금- 무대 챙겨보다가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쭉 보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무대를 보는 게 네네네. 재밌었던. 그래서 원래 PD가 되면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M 카운트다운이었어요. 네. M 카운트다운이나 Mnet 들어가고 싶었고.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뭔가 또 한편으로는 한 장르만 하고 싶지도 않았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딱 시작할 때가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이제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여러 장르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유튜브나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도전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도전하는 거 좋아해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도전을 하다 보면 또 실패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다음엔 잘하면 된다? 성격이 되게 쿨하신. 그거 좀 되게 미련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실패해도 당연히 나 처음 하는데 당연히 실패할 수 있지. 처음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니까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새로우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고 하니까는 별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아쉬웠네? 그럼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다. 다음번에는 이거 실수 안 해야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제 보완해서 더 네네. 잘하면 되고 배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PD의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혹시 PD님이 보는 PD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되게 알 수 없는? 저도 저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예민하고. 음. 근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랑 있는 거 좋아하고 되게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매번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알 수 없는 사람이 PD가 될 수 있는 건가요? PD가 될 수 있다의 영역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PD 할 수 없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 PD님은 뭔가 글쎄요. 저는 한 가지를 좋아하면은 그거를 쭉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뭔가 여러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PD에 맞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안 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뭔가 이제 그 분야를 쭉 좋아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면 더 살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깊이 팔수록 정보가 훨씬 더 많긴 할 테니까. 그럼 그분은 그 분야에서의 되게 깊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여러 가지 분야나 다방면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여러 다양한 정보를 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분야에. 그쵸. 그러면 그 분야의 정보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시각을 만들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 이런 거는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되게 스스로한테 조금 그런 점이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한 가지를 못 좋아하는 네. 거에 대해서요? 그럼 네.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열심히 좋아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좋아하는 게 더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흔히 PD라고 하면 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그러면 PD님이 인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임한 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임한 도전이요? 네. 매 순간 도전이긴 했어서 뭔가 한순간이라고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 프로젝트나 뭐 매 순간마다
너무 도전적이긴 해요. 뭔가 되풀이되거나 이런 업무는 없었던 것 같고 뭔가 뭐 예를 들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업무를 이제 힘겹게 해냈어요. 그럼 다음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내가 해냈던 그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다음 미션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매 순간이 도전이긴 했어요. 그럼 매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오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매 순간 네 열정일 때도 있고 너무 열정하면 또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번아웃 같은 걸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매번 있어요. 번아웃은 당연히 매번 어느 순간에 확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결국에는 약간 번아웃이라는 게 내가 조금 못 해내거나 내가 너무 부족하네? 근데 일은 쌓여가네? 이런 순간에 좀 자주 오기는 하는데 네. 뭐 넘기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 네. 두시는. 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혹시 이제 PD님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네. 같아요. 뭐 일을 하면서도 많이 만나고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고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특이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특이했던 사람이 뭐 안 좋은 쪽으로 특이했던 사람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쪽으로 특이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네. 뭐 안 좋은 쪽으로 특이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앞과뒤가 달랐던 사람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죠. 그게 뭐 윗사람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는 못되게 구는 그런 특이했던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는 되게 좋은 쪽으로 특이했던 사람이라고 치면은 일적으로 정말 너무 몰입을 잘해서 다른 걸 진짜 안 보일 정도로 일적으로 너무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 뭐 아이디어적으로나 아니면은 컨텐츠 아웃풋적으로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시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뭔가 시각이 특이한 사람들. 네, 시각이 특이한데 막 그게 막 특이해서 이상하다가 아니고 특이한데 어떻게 저렇게 사고에 전환을 할 수가 있지? 난 생각을 못했는데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고 했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갈수록 더 발전한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자극을 많이 주고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나는 왜 저렇게까지 못했지? 아니 그런 약간 환경들이 자극을 주면서 서로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건 네. PD님이시다 보니 연예인들도 많이 네네. 만났을 텐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너무 달랐던 연예인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똑같다 했던 연예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저도 아직 막 프로그램을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만난 연예인들이 그래 많다고는 할 수는 없기는 한데 어쨌든 같이 제 기준에서 제일 많이 오래 일했었던 김호영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다 텐션 높고 사람들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실제로도 너무 그러시고 실제로 오히려 더 섬세하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도 맞고 그보다 더 섬세해서 놀랐어요. 그분이 되게 이제 이렇게 유행어라든지 네네네네. 평소에 텐션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점에서 깜짝 놀라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놀랄 때도 있긴 하죠. 와, 에너지가 대단하다. 저 에너지가 되게 부럽다. 왜냐면 저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어요. 새로운 사람하고도 이렇게 먼저 다가서시고 그리고 그 텐션도 이제 주변까지도 다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니까는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약간 부럽다였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듣고 보니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낯을 좀 가려서 네. 사람들한테 먼저 잘 못 다가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은 뭔가 TV에서 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똑같이 실제로도 그런다고 하시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뭐 매 순간 그런 건 아니고 그쵸. 그래도 네. 그렇죠. 그분은 이제 사람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PD님만의 그런 연예인분들을 섭외할 때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필살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을 정석껏 준비해가긴 해요. 기획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섭외를 해야 된다는 거는 내 프로그램을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기획안이 나올 때까지 기획안을 잘 다듬고 기획적으로 많이 이제 섭외를 어필을 하려고 하긴 해요. 이 프로그램을 왜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섭외를 도전했다가 네. 불발됐던 연예인도 있었나요? 불발되는 경우 많죠. 바로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계속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네. 다 때에 따라 다르게. 네, 때에 따라 다르게. 그러면 혹시 정말 섭외해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면 누가 계신가요? 되게 항상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도 다르게 하는데 예전부터 한번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했던 분은 나문희 배우님. 호박고구마. 네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컨텐츠를 같이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기는 했어요. 혹시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걸까요? 실제 뭔가 갖고 계신 이미지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 나문희 배우님이 하시는 거 뭐랄까 활동 같은 걸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영역을 도전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걸로는 뭐 틱톡도 시도를 해보셨다고 했고 이번에 그 AI 영화라는 것도 15분짜리 물이 있는데 그것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유튜브 쪽에서도 뭔가 새롭게 기획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제부터 뭔가 하나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확실히 기획을 중요시한다고 느껴지시는 게 물론 나문희 배우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희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조회수를 챙겨야 되니까 트럼프를 불러야 된다. 아니면 뭐 전 세계 누구라도 부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뭐 이제 유재석님은 당연히 불러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발굴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소구되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든 사람이든 발굴해서 그분을 잘 되게 만들거나 그걸로 컨텐츠로 만들거나 어쨌든 소재든 인물이든 새로운 발굴하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마다 저는 그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그런 네. 취향에 따라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을 텐데 가장 크게 싸운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회의할 때 막 그렇다고 막 욕이 난무하거나 막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뭐 고성이 오가면서 싸운 적은 없기는 해요. 네.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의견 충돌 정도? 왜냐면 어쨌든 회의라는 게 하나의 소재든 하나의 아이디어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가 당연히 같은 의견으로 갈 때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의견 토론 같은 거죠. 서로 이제 자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고 손 들고 얘기하기도 하나요? 그냥 얘기하다가 네. 왜를 물어봐요. 음. 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치면은 왜 안 되는지 그럼 나는 왜 되는지 그래서 서로 이유를 듣다가 타협은 해가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그래 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러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팀 안에서도 납득이 안 가면은 네. 그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납득 못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납득될 때까지는 계속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네. 보면. 저는 무조건 대화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게 묵혀두고 그냥 가버리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터지면은 더 위험하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그냥 얘기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뒤에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팀원들이랑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저희 안에서도 사실 뭐 몇 번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서 대화를 잘 나눠봐야겠네요. 근데 모두와 대화 스타일이 통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람마다 그게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뭔가 충돌이 생겼다. 그러면은 제일 약간 얘기하기 편한 거는 같이 저녁을 먹든 그냥 술 마시면서 네. 술 마시면서 서로 그때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얘기하다 보면은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회의실이 편한 친구들은 회의실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런 밥 먹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얘기가 더 편하다라고 하면은 회의실에서 얘기하고 아니면 카페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사람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한테 좀 맞춰서 분위기나 이런 거를 다 맞춰서 얘기해야 서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러다 보면은 되게 공과 사를 구분짓기가 또 명확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괜찮으신가요? 공과 사를 지키기 어렵다는 거는 네. 어떤 면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적으로 이제 서로 충돌이 생겼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개인적인 이제 서운한 감정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원래 서운했는데 이게 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근데 어쨌든 일을 하는 사이니까 그쵸. 일하는 사이에서 공적인 거에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풀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적으로 간 거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본인 선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사적인 거에서 뭐 감정이 상하거나 사적인 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공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본인이 사적인 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어쨌든 일을 같이 하는 거면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긴 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뭐 상처받는 게 있다라거나 하면은 서로 얘기하고 빨리 풀어야 되긴 하죠. 뭐든 빨리빨리 네. 하고 넘어가는 게 네네. 좋겠네요. 맨날 봐야 되니까 서로.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럼 이제 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온다 네. 싶을 때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긴 하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접고 잔다. 왜냐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시간 끌어봤자 너무 서로만 힘들고 저도 힘들고 네. 그냥 접고 다음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집에 가서 잔다. 자거나 아니면 산책을 가요. 다 같이? 아니요, 아, 그냥 혼자. 혼자서? 다 같이는 이미 회의할 때도 다 같이 있는데 네. 산책을 가거나 해요. 어쨌든 그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그냥 차라리 파하고 각자의 시간을 갖고 다시 뭐 다음 날에 몇 시에 보자라든가 다다음 날에 좀 더 알아보고 보자라든가 이게 좀 더 저는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히거나 하면 자거나 아니면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조용히 음악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영화 그냥 돌려보다가 그냥 봐요. 머리 비우고. 새로운 거 보다가 새로운 분야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아예 그냥 스탑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다 같이 멈추고 네. 조금 개인의 시간을 보내다가 네네.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네네. 그러면 실제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네. 했었나요? 왜냐면은 그 회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더 얘기하다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긴 하는데
사실 저는 회의가 1시간 넘어가면 다 지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다 지쳐요. 그쵸. 다 지치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파하고 서로 각자 시간 보내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누구는 유튜브 보고 아니면 누구는 뭐 기사를 찾아보든 뭘 하든 아이디어를 차라리 갖고 와서 다음 날에 그거 토대로 그냥 의견 나누는 게 빠르니까는 맞아요. 네. 저희도 열심히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좀 최대치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나오다가 이제 저희는 어쨌든 계속 그냥 밤은 기니까 그렇게 붙어 있다가 이제 도저히 뭐 내일 일정에 무리가 갈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제 딱 그만두고 이제 다음에 만날 날짜 정하고 해서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럴 때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저히 안 나온다. 근데 서로 다 시간이 되네? 그럼 밥 먹고 술 먹으면서 하자. 술 마시다가 재밌는 아이디어 나올 때도 많아요. 왜냐면 회의실에서는 gat혀 있잖아요. 좀. 맞아요. 근데 밥 먹거나 술 마시다 보면 서로 약간 좀 풀어지니까 그럼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거 괜찮네? 그럼 그걸로 해보자. 그러고 내일 다시 이제 술 깬 상태에서 봤을 때 별로네? 그럼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해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네요. 저희도 한번 술을 마셔봐야겠습니다. 뭔가 계속 지속되는 그 뭐랄까 일상을 새로 한번 깨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네. 그럼 다 같이 쇼핑몰 간 적도 있어요. 오, 그러면 다 같이 쇼핑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뭐가 있지? 뭔가 이제 생각 막힌 걸 뚫어야 되니까 그럼 환경부터 바꿔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뭐 다시 다 같이 뭐 카페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맛집을 한번 가보자 아니면 뭐 사람 많은 데를 가보자라든가 좀 환경을 많이 일단 바꾸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맞아요.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도 맞아요.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PD라는 직업은 밤샘 작업이 많고 또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혹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신가요? 많이 미쳤어요. 뭐 어떻게 친구를 많이 그쵸. 친구 관계도 그렇고 네.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밤샘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그 일반적인 정시 퇴근 이후에도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이런 건 보통 저녁에 잡으니까 저녁이나 맞아요. 주말에. 근데 저녁이나 주말에는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번 약속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얘는 바쁘다. 제가 바쁘지 않더라도 네. 당연히 얘는 바쁘다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여기고 네네.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시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연락을 남기거나 하거나 해요. 먼저 이렇게. 네. 저는 이 방송국 일을 하면서 확실히 밤에도 계속 남아서 편집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도 회의하러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본가를 못 내려가면 또 부모님이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친구들도 서운해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 밸런스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취사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밤을 샌다는 건 업무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더 좋은 퀄리티 내기 위해서 계속 붙잡고 더 연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365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어느 순간에는 가족이든 친구 만나고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개인차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인데 PD 일이 빡세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PD님들은 연애를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의 부지런함 차이 그쵸. 정도. 네.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네요.
네. 제가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많이 서운할 때도 있어서 그런 게 누가 서운해요? 남자친구가 아. 이제 제가 완전 방송국 몰입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과 관련된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인 삶은 계란에 맞춰 계란의 고민을 적고 그걸 깨서 고민도 같이 깨보는 시간입니다. 피디님께서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미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 일이 계속할 수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지금 당장 컨텐츠들 어떻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재밌는 컨텐츠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하게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혹시 제일 깨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혹시 키워드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깨고 싶은 거. 나? 약간. 나를 깨고 싶다. 네.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쨌든 재밌는 거든 아니면은 내 앞으로의 일이든 결국에 문제점의 시작은 저잖아요. 저 그쵸. 자신이잖아요. 한계를 두든 안 두든 맞아요. 아니면 뭐 틀에 밖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엔 저 자신이니까 저를 깨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제일 큰 고민이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한번 계란에 적고 네, 적어주실 수 있나요? 나라고요? 네, 그럼 이 고민을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깨주시면 되세요. 네. 이거를요?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 백승엽 PD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